이더리움을 종합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백화점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은행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죠. 이더리움 백화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을 할 수 있는 스왑 거래소가 있고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매장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은행도 있고 신상품을 살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백화점에서는 각 매장의 고유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나이키 매장에서는 나이키 코인, 맥도날드에서는 맥도날드 코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에 드는 수수료, 마치 현실 백화점의 카드 사용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는 이더리움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각 브랜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되는 하나의 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을 확장성이라고 하며 모든 브랜드들을 모은 환경을 코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더리움 백화점을 통해서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백화점 그 자체로 플랫폼이 되는 레이어 1 메인넷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현실에서도 많은 백화점의 종류가 있죠. 코인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백화점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플랫폼 코인들이 있습니다. 각 메인넷에 따라서 거래 처리 속도, 거래 수수료가 다르며 검증자의 풀의 크기에 따라 보안성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여 백화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 백화점입니다. 이더리움 백화점에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2위 바이낸스 백화점에 비해 무려 8배, 3위 솔라나 백화점의 10배이며 전체 백화점 시장의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선택했다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스왑 덱스 거래소입니다. 스왑이라는 말은 토큰을 교환한다는 말이며 덱스라는 말은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말입니다. 각 브랜드 매장들은 각자의 고유한 화폐를 사용한다고 말했었죠. 그러니 기축 통화가 되는 이더리움을 각 브랜드 토큰으로 교환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전소의 역할을 하는 스왑 덱스 거래소가 플랫폼 생태계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해도 유통이 되는 토큰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유니스왑을 메인 덱스 거래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에서 24시간 거래되는 거래량은 약 1조 3천억 원이며 유니스왑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덱스 거래소는 환전소의 역할과 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LP 제공자에게 거래 수수료와 이자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탈중앙화 은행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백화점의 대표적인 은행은 메이커다오입니다. 메이커다오 은행을 이용하면 다양한 자산들을 예치할 수 있고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커다오에 예치되어 있는 이더리움 자산은 약 18조 원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본질적으로 화폐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탈중앙화 은행 역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로 NFT가 있습니다. 오픈시 매장에 들어가면 이런 NFT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오픈시는 세계 최대의 NFT 거래 매장인데요. 지난 2021년 8월 이미 한 달 거래량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등록된 상품은 2,200만 개를 넘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게임 중 가장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가 있는데요. 엑시는 NFT로 활용한 게임입니다. 엑시 개발사는 게임 회사 시가총액 300억 달러, 약 33조 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 게임 회사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IDO는 신규 상장되는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신규 프로젝트들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공모주 청약 형태로 판매하는 것인데요.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다오메이커가 있습니다. 다오메이커는 21년 상반기에만 총 44개의 종목들의 IDO를 진행하였고 상장가 대비 최고점 수익률은 평균 약 36배입니다. 이런 IDO를 통과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백화점에 신규 입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거래소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마진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요. 바로 DYDX입니다. DYDX는 비트코인 선물 등 총 13개의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5조 4천억 정도이며 전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중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가장 큰 투자 섹터가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DYDX 파생상품 거래소가 가지는 파급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브랜드 매장들을 둘러보니 왜 이더리움 백화점이 코인 시장 백화점 1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압도적 브랜드 1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브랜드 화폐들의 마지막 최종 담보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상징적, 신뢰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 매장에서 거래가 계속 일어날수록 사용되는 이더리움의 양은 많아집니다. 이 수수료로 사용되는 이더리움은 소각이 됩니다. 브랜드 매장들이 붐빌수록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이런 각 매장들이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더리움 백화점이라는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레이어 1 코인들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태계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되는 코인의 경우에는 그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브랜드 매장 프로젝트들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